네, 지수에 현재 다소 좀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지수 650선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040선 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내외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고요. 오늘은 현대증권 배성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수급 포지션도 좀 그대로 투신권에 매물 나오고 또 외국인 쪽에서 다소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또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체크해볼 만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국내 변수 살펴주시죠. 예,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금일 4분기 GDP 확정치가 이제 전년비 3.3% 이제 성장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시장의 예상이 이제 반영돼 이제 큰 영향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최근 둔화되고 있는 그 설비 투자 및 수출 악화를 이제 어떻게 이겨내고 금년 실질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그 성장이 이어질지 여부가 이제 오히려 주된 관심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그 코스피가 5일선이 이제 2040선에서 그 거래가 좀 감소하면 이제 방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관건은 2014년 그 하반기에 이제 기록했던 2050선 전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매물벽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 또는 이제 하락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최근 이제 5일선을 지지하면 이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일선 지지는 시장의 힘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하다는 것을 좀 의미를 해볼 때 금일 그 650선을 돌파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내일도 계속적으로 650선에 이제 지지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미국 달러 강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로 이제 반전을 했는데요. 1,100원 선에서 이제 지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하향 돌파를 할지 그 여부를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좀 온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금일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신고가 행진과 함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내일도 나타날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증권주들도 최근 증시의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들 종목들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금일 셀트리온이 다시 이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도 이제 추가 강세 진행 여부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미국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주택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재개됐고요. 이 부분이 또 미증시에 영향을 미쳤죠. 국내도 약간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도 경제지표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외 변수들 짚어주시죠. 내일은 이제 해외 변수에서는 이제 미국 및 독일을 제외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만한 이제 변수는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2월 내구재 주문 및 이제 자본재 수주 출하 지수가 좀 발표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내구재 주문의 경우는 이제 2.8%보다는 이제 크게 감소한 이제 0.2%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자본재 수주는 소폭 감소, 이제 출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이제 2월 미국의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1.7%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제 발표는 되었지만,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증가의 이제 회복세가 이제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물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내일 발표된 이제 내구재 관련 지표마저 오히려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다시 한번 이제 완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 이제 관련 지표 결과가 좀 주목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에서는 금일 저녁에 이제 특별히 예정된 경제 일정은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마틴 유로존 제조업 PMI가 이제 51.9로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예상치 51.5, 이제 이전 51.0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서 최근 유로존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금일 저녁에 이제 발표 예정인 독일의 IF 기업 환경 지수도 이전 대비 이제 개선된 수치를 좀 발표할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이 다시금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추가 매수 유입이 향후에도 이제 계속될 수 있음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금일 저녁 해외 경제 변수 자체보다는 이제 그에 따른 유로 및 이제 달러와 추이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앞서서 이 국내 변수로 지수의 이 라운드 넘버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 2040선, 코스닥 650선 안착 여부, 그리고 환율, 여기에다가 기존의 강세 업종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에 좀 이런 부분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 지금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반전을 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제 추가 하락이 조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지하다시피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그 조정폭은 이제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로존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제 유로 및 달러와 같이 이제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 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와 강세 지속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이 감소와 그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제 연결되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달러 강세 둔화, 유로화 강세 환경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추가 유입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국내 기준금리 인하와 이제 환율 하향 안정화 맞물려서 기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화장품 및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음식료 관련주들의 그 대응이 좀 바람직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주도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한국의 가입이 좀 가시권에 좀 들 경우에는 건설 섹터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높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네요. 기존의 강세 흐름 나타냈던 업종에 대한 관심 유지, 그리고 지수 소폭의 좀 상승 혹은 좀 하반 경직성 확인 과정으로 판단을 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구간 진입 거의 좀 바로 코앞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이 유가증권 시장은 투신권의 매도 물량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투신권에서 매물 내놓으면은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힘없이 밀려났는데 그래도 좀 기차 체력이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엔 고점 부근에서 꾸준히 움직임 나오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진입 구간 코스피 지수가 2040선대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50선대에서 아직까지도 견조하게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